진수는 저 돼지가 뭐가 좋다고 결혼한대? 황소도 때려잡게 생긴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수군거립니다. 저렇게 덩치가 산만한 여자가 어떻게 우리 마을 1등 신랑감 진수한테 시집을 오느냐고요. 결혼식 날에도 축하 대신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옥자 씨는 그저 인자하게 웃을 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뚱뚱보라고 놀림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어마어마한 복덩이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반전의 주인공, 옥자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빛을 잃지 않아 이름 붙여진 청운마을은 오늘도 평화롭기만 합니다. 마을 입구에 우뚝 솟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 최고의 1등, 신랑감으로 통하는 진수 씨가 장가를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온하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수 씨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홀어머니 박 여사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농사일을 도맡아 하던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지요. 얼굴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인근 마을 처녀들이 진수 씨 얼굴 한번 보려고 일부러 청운마을 앞을 지나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 진수 씨가 드디어 배필을 정했다니 사람들은 제1처럼 기뻐하며 신부가 누구인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신부의 미모를 상상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마도 이웃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은 아가씨거나 도시에서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여선생일 것이라는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 세례에 진수 씨는 그저 수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입니다. 덩치만큼이나 마음이 넓어서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진수 씨의 이 말에 사람들은 그저 겸손한 표현이겠거니 생각하며 신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몰라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아깝지 않을 만큼 대단한 신부여야 할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국수 먹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특히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최 씨 아주머니는 진수 씨가 데려올 신부가 우리 마을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며 유난히 목소리를 높여 떠들어댔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진수 씨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잔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가 말한 넉넉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외모를 뜻하는 것임을 눈치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벌써부터 결혼을 축하하는 울긋불긋한 현수막이 걸렸고 기분 좋은 바람을 타고 소문은 온 동네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정말 좋은 사람이니 믿어달라고 신신당부했고 박 여사는 아들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사람들은 그저 웃음 섞인 대화를 이어가며 결혼식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청운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진수 씨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꼬마들은 신부가 타고 올 차를 보려고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갔고 어른들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신부의 미모를 두고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택시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차문으로 쏠렸고 드디어 신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잔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신부 옥자 씨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모습이었습니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어깨가 훨씬 넓고 체구가 산만한 옥자 씨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덩치가 크고 못생긴 여자가 어떻게 우리 마을의 보배인 진수의 짝이 될 수 있느냐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대놓고 혀를 차며 진수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다며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옥자 씨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웃음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인자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을 어른들에게 이리리 다가가 허리를 깊숙이 굽혀 인사했습니다. 청운마을의 새 식구가 된 김옥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옥자 씨의 목소리는 체구와는 다르게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아주 맑고 청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겉모습에 깊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고운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옥자 씨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 같다며 낄낄거리고 웃었고 어떤 이들은 진수 씨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여자를 데려왔느냐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며느리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들 진수 씨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옥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수 씨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사람들은 축하 대신 수군거림으로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자 씨는 그 모든 모욕적인 시선을 묵묵히 견디며 자신이 직접 준비해온 귀한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 떡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신부 험담을 한 보따리씩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진수 씨네 집 마당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과 설거짓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속상한 마음에 손님들이 가자마자 뒷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진수 씨는 아내 옥자 씨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미안한 기색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자 씨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 산만한 덩치로 부엌과 마당을 종횡무진하며 일을 시작하는데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무쇠 가마솥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옮기고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릇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진수 씨가 곁에서 도와주려 하자 옥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방으로 등을 떠밀어 들여보냈습니다. 이런 건 제 전공이니까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옥자 씨는 씩씩하게 말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깊은 밤이 되도록 옥자 씨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던 마당은 어느새 정갈하게 정리되었고 시커멓게 그을음이 앉았던 부엌 바닥은 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와 바지런한 움직임을 지켜보던 박 여사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뚱뚱하고 둔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움직임이 날래고 일머리가 아주 영리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옥자 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 곧바로 아침 식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장아찌와 정갈한 밑반찬들을 꺼내놓으니 초라했던 시골 밥상이 마치 궁중 연회장처럼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자 진수 씨는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여 밥 2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워냈습니다. 박 여사도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풍부한 맛에 눈이 번쩍 뜨이고 말았습니다. 옥자 씨는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손수 반찬을 올려주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첫날 밤의 낭만 대신 고된 노동과 시어머니의 냉대를 묵묵히 받아낸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하나 없었습니다. 사실 옥자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은 그녀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특히 마을의 소문 제조기인 최 씨 아주머니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옥자 씨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지요.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시어머니 박 여사를 모시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읍내 시장을 찾았습니다. 옥자 씨가 좁은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과 손님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를 힐끔거렸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좀 봐요. 사람이 걷는 건지 바위가 굴러가는 건지 모르겠네. 진순애는 이제 쌀독 거덜나게 생겼어. 저 덩치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쌀 한 가마니는 먹어야 할 텐데 말이야. 사람들은 최 씨의 말에 박장대소하며 옥자 씨를 향해 노골적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박 여사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려 옥자 씨를 앞질러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최 씨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덩치만큼 힘도 좋아서 우리 어머님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일할게요. 옥자 씨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비웃던 사람들은 순간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자 씨는 모욕적인 언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바구니 가득 무거운 짐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엄청난 완력에 깜짝 놀라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옥자 씨는 기운이 빠진 박 여사를 위해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영양떡을 사서 건넸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하면 결국 다들 알아줄 겁니다. 옥자 씨의 듬직한 위로에 박 여사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옥자 씨는 시장에서 얻은 조롱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요즘 유행하는 농작물이 무엇인지 상인들의 대화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마을의 황무지를 어떻게 개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가혹했습니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청운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 입구의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정성껏 심어놓은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기우제까지 지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진수 씨네 노는 지대가 높아 물을 대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1천만 원 정도의 농사 자금을 빌려 시작한 올 농사가 망하게 생겼다며 시금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다며 서로를 탓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옥자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마다 남편 진수 씨와 함께 마을 뒷산에 있는 버려진 땅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옥자 씨가 가뭄에 미쳐서 산으로 도망친다며 또다시 비웃었지만 그녀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옥자 씨는 결혼 전부터 지형을 살피는 법과 수맥을 찾는 공부를 독학으로 익혀온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포기한 척박한 땅 밑에 거대한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진수 씨 여기를 깊게 파야 해요. 분명히 맑은 물이 솟구칠 겁니다. 옥자 씨는 남편을 독려하며 밤낮 없이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땅을 팠습니다. 옥자 씨의 팔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옷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넉넉한 체구를 100분 활용하여 남들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흙을 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뚱뚱한 여자가 헛심을 쓴다며 손가락질했지만 옥자 씨의 확신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정점에 달해 마을의 모든 작물이 말라 비틀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뒷산에서 진수 씨의 커다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옥자 씨와 진수 씨가 온몸이 진흙탕이 된 채 서로를 껴안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판 깊은 구멍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맑고 시원한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 가뭄에 어디서 이런 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최 씨 아주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옥자 씨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사람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로 우선 우리 논밭부터 살려요. 제가 수맥을 제대로 찾았나 봅니다. 옥자 씨는 그 귀한 물을 자신들의 논에만 대지 않고 마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수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구의 몸으로 무거운 돌들을 날라 물길을 만드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장군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달려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자야,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내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 마을을 살렸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옥자 씨를 더 이상 뚱뚱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이 마을의 생명줄이 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옥자 씨가 찾은 지하수 덕분에 청운마을의 농가 밭은 기적처럼 다시 초록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 농사꾼들이 물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청운마을 사람들만은 옥자 씨 덕분에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웃음을 보내던 최 씨 아주머니도 슬그머니 다가와 옥자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옥자 씨는 아무런 뒤끝 없이 최 씨의 손을 잡으며 함께 잘 살아보자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옥자 씨는 이 물을 이용해 마을에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진짜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가 터져 나온 이후 청운마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씨는 단순히 물을 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가뭄에도 끄떡없는 이 귀한 물을 이용해 프리미엄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노인들이 코방귀를 뀌며 반대했습니다. 평생 해오던 농사법이 있는데 무슨 유기농이냐며
최 씨 아주머니가 앞장서서 투덜거렸지요. 하지만 옥자 씨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 거구의 몸으로 매일같이 논밭을 누비며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천연 비료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옷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옥자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올 가을에는 모두가 웃게 되실 겁니다. 옥자 씨의 진심 어린 설득과 지치지 않는 열정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밤늦도록 수로를 정비하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옥자 씨가 찾은 지하수로 키운 채소들은 일반 채소보다 크기도 크고 맛도 훨씬 달았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서 싱싱한 배추와 무가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고 초록빛 물결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박 여사는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 칭찬을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속이 아주 꽉 찼어. 박 여사는 이제 옥자 씨를 볼 때마다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청운마을에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자 씨의 넉넉한 체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와 풍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앞둔 어느 날 청운마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근 지역의 대형 농산물 유통업자가 마을을 찾아와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계약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이 고립되어 판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려 들었습니다. 이 가격 아니면 아무도 이 채소들 안 사갑니다. 그냥 밭에서 썩히고 싶으세요? 유통업자의 협박 섞인 말에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때 옥자 씨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마을 채소는 그쪽 같은 사람들에게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거예요. 옥자 씨의 단호한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물론 유통업자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에게는 이미 준비된 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인맥을 동원해 도시의 유명 유기농 전문 매장 대표들과 이미 접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옥자 씨는 직접 짠 기획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 청운마을 채소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대형 백화점의 구매 담당자들이 직접 채소를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수로 정성껏 키운 채소의 품질에 감탄하며 즉석에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옥자 씨는 침착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마을 전체 수익으로 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은 제 귀를 의심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영리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옥자야, 내가 정말 우리 마을을 살렸구나. 옥자 씨는 계약금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난 그녀의 지혜는 청운마을을 단숨에 부자 마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옥자 씨를 무시하던 최 씨. 아주머니는 이제 그녀 앞에만 서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날 청운마을은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커다란 차일이 쳐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옥자 씨가 성사시킨 5억 원 규모의 계약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옥자 씨를 뚱뚱보라고 부르는 대신 청운마을의 여장부 혹은 복덩이 며느리라고 부르며 추켜 세웠습니다. 옥자 씨는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커다란 솥에 고기를 푹 삶고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로 신선한 겉절이를 무쳐냈습니다. 사람들은 옥자 씨가 만든 음식을 맛보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더니 옥자 씨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옥자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너 같은 보물을 몰라보고 못된 말만 골라 했으니 내가 사람이 아니야. 옥자 씨는 최 씨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이제 우리 마을 식구잖아요. 앞으로 더 즐겁게 살면 되죠. 옥자 씨의 넓은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진수 씨는 아내 곁바람을 쐬어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을 하느라 입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 대문으로 복이 굴러 들어왔다니까요. 사람들은 옥자 씨의 넉넉한 체구가 사실은 그만큼 큰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마을 곳곳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는 달빛 아래 평화로운 마을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인 마을 가공 공장 설립을 구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청운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청운마을의 전설이 될 복덩이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성사 이후 옥자 씨의 머릿속은 더욱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생채소를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옥자 씨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남는 채소와 모양이 예쁘지 않아 팔지 못하는 파지 채소들을 모아 즙을 내거나 가루를 만드는 가공 공장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어른들은 공장을 세우려면 큰 돈이 들어간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미리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방법과 예상 수익을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공장 건립을 위해 필요한 초기 자본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에 박 여사와 진수 씨는 깜짝 놀랐지만 옥자 씨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재까지 털어넣는 옥자 씨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출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드디어 청운마을 어귀에 작지만 내실 있는 가공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 거구의 몸으로 공장 건물이 올라가는 내내 현장을 지키며 벽돌 한 장, 기둥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옥자 씨에게 시원한 물과 간식을 가져다 주며 격려했습니다. 예전에 뚱뚱하다고 비웃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마을의 지도자로 대우했습니다. 드디어 공장 완공식이 열리던 날 옥자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커팅식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 마을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깨끗하게 세척된 채소들이 최신식 기계를 통해 신선한 즙으로 재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씨는 직접 품질 관리 팀장을 맡아 위생과 맛을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엄격한 관리 덕분에 청운마을 가공식품은 출시 전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옥자표 건강즙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넉넉하고 인자한 인상을 제품 전면에 내세워 복덩이 며느리의 정직한 건강즙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오직 청운마을의 지하수와 유기농 채소로만 만든 제품에 열광했습니다. 대형 홈쇼핑 채널에서 옥자 씨가 직접 출연하여 제품을 설명하자 방송 시작 30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옥자 씨는 방송에서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만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라며 특유의 푸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송 이후 청운마을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주문량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한 달 수익만 2억 원이 넘어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공장으로 출근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농한기면 경로당에 모여 시간을 때우던 노인들도 이제는 소포장이나 검수 작업에 참여하며 당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을 입구에서 우리 며느리 얼굴이 곧 브랜드예요. 라며 자랑스럽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옥자 씨는 수익금을 단순히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노후화된 주택을 수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목욕탕과 식당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자 씨 덕분에 노후 걱정이 사라졌다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옥자 씨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저녁 시어머니 박 여사의 다리를 주무르며 고된 하루의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두툼하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옥자 씨의 넉넉한 체구는 이제 마을을 넘어 전국적으로 신뢰와 건강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옥자 씨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그녀가 보여준 진심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청운마을이 부자 마을로 소문이 나고 일자리가 넘쳐나자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공부하러 갔거나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마을 자식들이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자 씨는 돌아온 청년들을 위해 공장에 마케팅팀과 IT 관리팀을 신설하여 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마을의 생기가 돌지요. 여러분이 우리 마을의 미래입니다라며 옥자 씨는 청년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의 아들도 대도시 직장을 그만두고 돌아와 공장의 유통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 꿈만 같다며 옥자 씨 앞에서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유치원과 작은 도서관도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옥자 씨는 마을의 화합을 위해 매달 한 번씩 마을 가족의 날 행사를 열어 세대 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녀는 거구의 몸으로 직접 대형 가마솥 앞에 서서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국수를 삶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옥자 씨가 걷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진수 씨는 아내 일궈낸 기적 같은 변화를 지켜보며 그녀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옥자 씨는 도시에서 유능한 경영인으로 활약하던 인재였지만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살고 싶어 진수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마을의 행복을 위해서만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복덩이 며느리가 일군 행복한 청운마을이라는 새로운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청운마을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청년과 노인이 어우러져 사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마을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옥자 씨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안정을 찾을 무렵 옥자 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옥자 씨는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식품 공학 박사였으며 대기업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던 유능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옥자 씨가 체구가 커진 이유도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며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하다가 얻은 훈장 같은 결과였습니다. 진수 씨는 옥자 씨가 화려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로 시집 오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진심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주었습니다. 옥자 씨 당신의 외모가 아니라 그 속의 보석 같은 마음을 사랑합니다라며 고백했던 진수 씨의 말 한마디가 옥자 씨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옥자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구박했던 것이 미안해서 옥자 씨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자 씨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달래며 어머니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잖아요 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마을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고 더 효율적인 농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며느리를 넘어 청운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1억 원의 사업 자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던 마을 청년들에게는 선뜻 보증을 서주며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옥자 씨의 덩치가 큰 이유가 마을 사람들의 모든 고민을 다 담아주기 위해서인 것 같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진수 씨는 아내와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물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옥자 씨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고 그녀의 넓은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청운마을의 기적 같은 성공 사례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 마침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농촌을 살린 최고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옥자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은 대형 버스를 대절하여 모두 서울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시상대 위에 선 옥자 씨는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고 등장했지만 그 기품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청운마을 주민 모두의 땀방울로 만든 상입니다라는 그녀의 수상 소감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운마을을 국가지정 스마트 농촌 거점 마을로 선정하고 1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옥자 씨를 위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날 더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찾아온 귀한 생명 소식에 박 여사는 마을 입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500만 원을 들여 마을 잔치를 한 번 더 열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잔치 비용을 모았습니다. 예전의 조롱 섞인 잔치와는 완전히 다른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태어날 아이에게 이 따뜻한 인심을 먼저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자 씨의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의 손주로 키우겠다며 벌써부터 베넷 저고리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옥자 씨를 비웃던 최 씨 아주머니는 태교에 좋다며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을 배달했습니다. 청운마을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마을이자 가장 정이 넘치는 마을로 우뚝 섰습니다. 옥자 씨의 넉넉한 웃음소리는 마을 구석구석을 채우며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운마을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했습니다. 옥자 씨는 이제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가 되었고 마을 공장은 해외로까지 수출을 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변함없이 수수한 차림으로 매일 아침 마을길을 청소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옥자 씨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받았던 그 수많은 비웃음과 편견들은 이제 전설 같은 예시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청운마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옥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겉모습보다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진수 씨와 옥자 씨는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옥자 씨, 우리 마을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하늘이 보내준 복덩이에요 라고 진수 씨가 말하자 옥자 씨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맑은 지하수가 콸콸 쏟아지고 공장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건강즙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옥자 씨가 일궈놓은 행복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덩굴째 굴러들어온 복덩이 며느리. 옥자 씨는 청운마을 사람들에게 외모가 아닌 진심의 가치를 일깨워준 영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녀의 넉넉한 품 안에서 청운마을의 꿈은 오늘도 초록빛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웃음을 환호로 바꾼 옥자 씨의 위대한 여정은 청운마을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이곳은 이제 전국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지상 낙원이 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오늘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녀가 있는 한 청운마을의 행복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댓글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